샬롯 부인의 장갑이 고문 실험으로 생긴 산성 화상 흉터를 숨긴다. 3명의 하녀가 손에 의문의 화상을 입고 죽었다. 지하실에서 벽에 산성 화상 자국, 병들, 희생자를 센 표시들, 귀족적 우아함 뒤에 어떤 괴물이 숨어 있었을까? 오래된 참작한 지 18년 가족 사진에서 어머니의 장갑이 정말 무서운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레이첼 모리스는 오래된 물건들을 보고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내는데 능숙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오래된 물건들을 파는 수백 개의 세일에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영국 패턴 맨션에서의 이 세일은 다른 세일들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안개 낀 10월 아침이었습니다. 안개는 1600년대에 정말 오래된 집에 꿀색 돌벽 주위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안을 돌아다니며 멋진 거실에 있는 오래된 가구와 가족 보물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창문을 치며 모든 것이 약간 슬프고 스산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곳곳에 오래된 빅토리안 의자와 테이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벽난로 위에 놓인 큰 액자 속의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은 패턴 가족이 1868년 부유한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찍은 오래된 갈색 사진이었습니다. 레지날드 패턴 경이 그의 아내인 샬롯 여사 뒤에서 키가 크고 당당하게 서 있었고 그들의 4자녀가 그 곁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3딸과 한 어린 아들. 그들은 모두 고전적인 사진 속 사람들처럼 매우 단정하고 뻣뻣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에게 샬롯 여사에 대한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족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 보이는 동안, 아니, 그 시절 가능하던 만큼 편안해 보이는 동안 샬롯 여사는 아주 똑바로 앉아있고 뻣뻣하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왼손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화려한 검은 레이스 장갑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은 전혀 장갑 없이 맨손이었습니다. 값비싼 반지가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갑을 낀 왼손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것은 이상했습니다. 레이첼은 특별한 확대경을 꺼내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장갑의 모양에 뭔가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섬세한 레이스, 아이스 아래 뭔가 비정상적인 혹이나 잘못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샬롯 여사의 얼굴도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가족이 매우 부유하고 성공적으로 보이는 것과는 맞지 않게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레이첼은 그 사진과 다른 오래된 물건들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정말 궁금했습니다. 런던의 작업실로 돌아와 그 사진을 전문적인 조명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데 쓰던 동일한 고성능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것을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샬롯 여사의 두 손 사이에는 분명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맨손의 오른손은 정상적이고 우아하며 완벽한 형태였지만 장갑을 낀 왼손은 매우 비정상적인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갑은 확실히 그 아래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상처나 가족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기를 원했던 손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레이첼은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의 사진 촬영 방식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1890년대 부유한 가족들은 사진작가를 고용하여 정식 초상화를 찍었습니다. 이러한 사진은 가족이 가능한 한 완벽해 보이도록 신중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누군가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숨기거나 체의 위치와 의상을 적절하게 조정해 가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이 사진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걱정스러운, 건스러운 다른 점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은 형식적으로 차분해 보였지만 그들은 불안한 작은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장녀의 눈은 부풀어 있었고 최근에 울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린 아들은 어머니의 장갑 낀 손을 바라보고 있었고 두려운 듯 보였습니다. 가장 불안했던 것은 샬롯 여사의 흰 드레스 소매 위에 장갑 낀 손에 손목 위에 있는 작은 어두운 얼룩이었습니다. 그 얼룩은 신선해 보였고 최근에 무언가가 그 직물 위로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레이첼은 오래된 역사적 물품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이것이 가족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무언가의 중요한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레이첼은 영국 도서관에서 패턴 가족 역사에 대해 조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레지날드 패턴 경은 천을 만드는 성공적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맨체스터에 여러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중산층에서 시작했지만 많은 새로운 기계들이 발명되던 시기에 매우 부유해졌습니다. 그들은 1885년에 코츠월드에 그들의 화려한 저택을 구입했습니다. 샬롯 펜버턴 네이 화이트모어는 1818년에 이 가족에 시집왔습니다. 그녀의 배경은 훨씬 더 신비로웠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 기록된 가족 역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였고 이는 중요한 가족에 혼인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사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가족과 사회적 지위를 알고자 매우 집착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레이첼이 오래된 신문 파일을 살펴보았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글로스터 에코라는 지역신문에서 1896년과 1899년 사이에 실린 여러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이 기사들은 패턴 맨션의 가정부들에게 일어난 일련의 설명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3명의 다른 하녀들이 모두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신비로운 손과 팔의 부상을 겪었습니다. 2명은 작업 조건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갑자기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1898년 3월에 실린 한 기사에는 젊은 주방 하녀인 메리 피츠 제랄드가 맨션 주방에서 2 손에 심한 화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끓는 물에 의한 불행한 사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지역 의사에게 그녀의 부상이 물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메리 피츠제랄드는 이후 3주 후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대신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을 받았습니다. 레이첼은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빅토리아 의학 기록을 전문으로 하는 지역 역사학자 제임스 휘트필드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1890년대에 마을 의사로 활동하며 환자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런 기록들이 가족의 문서에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휘트필드 박사는 레이첼과 치핑 캠든의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상의 조심스러운 송글씨로 가득 채워진 가죽 제본된 일기를 가져왔습니다. 저의 증조 할아버지는 매우 철저했습니다. 그가 일기를 1898년의 기록에서 열며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가족들이 비밀로 하려 할 때조차도요. 패턴 가정의 직원들에 대한 기록은 매우 걱정스러웠습니다. 의사는 그가 설명할 수 없는 원인으로 화학 화상을 입은 여러 하인들을 치료했음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화상은 항상 손과 팔에 관련되었습니다. 그의 메모는 이들이 사고가 아닌 위험한 화학물질에 접근할 수 있었던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입은 부상임을 시사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기록은 1898년 9월 15일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패턴 맨션으로 호출받아 샬롯 여사의 손을 검사했습니다. 그녀의 장갑 아래 이상한 부상, 자가로 인한 화상으로 보입니다. 산이나 수산화나트륨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환자는 원인을 설명하기를 거부하며 원해 중에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즉각적인 의학적 치료를 권유했지만 샬롯 여사는 스스로 상처를 치료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걱정되는 케이스입니다. 휘트필드 박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의 증조 할아버지는 샬롯 여사가 고의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을 입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의 영향력이 공식적인 조사를 방해했습니다. 이 부상의 시점은 가족 초상화 직전으로 그녀가 자신의 행동의 증거를 숨기고자 했음을 시사합니다. 레이첼의 영웅은 패턴 산업의 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가족의 직물 제조 사업이었고 맨체스터 산업유산센터에 보관된 회사 파일에서 레지날드 경이 공장이 1890년대에 새로운 화학 공정을 실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즈니스 서한들 사이에서 그녀는 가정에서 정상적인 용도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황산, 수산화 나트륨과 기타 위험한 화학물질의 청구서를 발견했습니다. 1898년 6월에 작성된 화학공급업체의 서신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패턴경 사적 거주지로 배달되는 농축산 주문이 반복되는 것에 관한 우려를 전해야 합니다. 저희의 책임보험은 이러한 물질의 의도된 사용에 대해 질문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잘못 다룰 경우 위험한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는 또한 1896년과 1899년 사이에 이직한 하인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았다는 직원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직서들입니다. 많은 사직서가 작업 조건에 대한 우려와 개인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했습니다. 여러 개는 샬롯 여사가 자신의 화학실험실이라 부르는 맨션의 지하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들이 모여 끔찍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샬롯 패턴은 남편의 산업화학물질 접근을 사용하여 가사 직원에 대한 잔인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손 부상은 이러한 활동 중 사고였거나 방법을 테스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가한 상처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가지고 레이첼은 현재의 패턴 맨션 소유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는 고급 호텔이 되었습니다. 매니저인 엘리자베스 데이비스는 역사적인 조사를 흥미롭게 생각하며 레이첼에게 건물의 지하 공간을 보여주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지하실은 호텔 사용에 맞게 개조되었지만 원래의 빅토리안 특징들이 남아있었습니다. 데이비스 씨는 돌벽과 바닥에 이상한 얼룩을 가리켰습니다. 수십 년간의 청소 시도에도 저항한 어두운 반점이었습니다. 이전 소유자들은 1960년대 개조 중에 이곳에서 이상한 기구를 발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데이비스 씨가 설명했습니다. 유리 용기, 금속 도구, 와인 저장고보다는 실험실에 더 적합해 보이는 것들, 모든 것은 불행히도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의 훈련된 눈은 개조자들이 놓친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새로운 벽 뒤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니셜처럼 보이는 돌의 긁힘을 발견했습니다. CPK레타 1998. 그 뒤에는 5개씩 묶인 수십 개의 작은 긁힘이 있었습니다. 가장 오싹한 것은 산이 산화 손상의 증거를 보인 벽 섹션이었습니다. 부식 물질이 반복적으로 튀어오르거나 고의로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레이첼은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겼고 그녀는 아마도 샬롯 여사의 고문실에서 서 있는 것임을 깨닫고 손이 떨렸습니다. 돌 사이에 균열에 숨겨져 있던 작은 유리병을 발견했는데 100년 이상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지만 나중에 검사 결과 그것이 강산성 황산을 담고 있었던 병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사 직원들에게 부상을 초래한 화학물질과 샬롯 여사의 장갑을 낀 손을 겪게 했던 화학물질이었습니다. 레이첼의 조사는 패턴 가정의 직원 후손들로 이어졌습니다. 교회 기록과 지역가족 역사 모임을 통해 그녀는 1890년대에
맨션에서 근무했던 여러 하인의 가족을 추적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부와 사회적 영향에 의해 숨겨진 체계적인 학대를 보여준 것입니다. 메리 피츠제랄드의 증증손녀인 사라 머피는 여전히 그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메리가 죽기 전 동생에게 쓴 편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는 패턴 맨션에서의 경험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세대를 넘어 비밀로 간직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패턴이라는 이름에 너무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메리 이모는 샬롯 여사가 청소나 정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가장하여 지하실로 부른다고 썼습니다. 사라가 떨리는 손으로 부서진 편지를 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들어가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샬롯 여사는 하인들에게 불길처럼 타는 액체가 담긴 그릇에 손을 담그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청소 용액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메리는 의도적인 잔인함이라고 알았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서는 샬롯 여사의 행동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주모님은 우리의 고통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녀는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그녀의 눈에서 만족스럽다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시간을 기록합니다. 어제는 그녀도 같은 액체로 자신을 태워보며 내가 더 오래 참는지 시험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메리의 죽기 몇 일 전 작성된 것으로 가장 소름 끼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내 화상에서 감염이 매일 더 심각해지고 샬롯 여사는 적절한 치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 고통이 과학적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언젠가 누군가 그녀의 악행을 폭로해 주길 기도합니다. 레이첼은 메리 피츠제랄드의 편지를 역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의학 전문가인 사라 첸 박사와 공유했습니다. 첸 박사는 설명된 부상과 증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체계적 고문이 가정사고로 위장된 분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편지에서 설명된 패턴은 고의적인 화학 화상과 일치합니다. 첸 박사가 자신의 런던 사무실에서 설명했습니다. 메리의 감염 진행 과정은 그녀의 상처가 반복적으로 감염되었음을 시사하며 그녀가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샬롯 여사는 고통의 한계와 상처 치유에 대한 잔인한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첸겐 박사는 레이첼이 놓친 미세한 세부 사항들도 주목했습니다. 샬롯 여사의 드레스에 보이는 산성 스플래시로 인한 화상 구멍과 최근 화학 물질에 노출된 것을 시사하는 그녀의 오른손의 약간의 변색. 이 여성은 분명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사디스트 성격 장애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첸 박사가 결론지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초래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꼈고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결과를 피했습니다. 가족 초상화는 그녀의 부상 직후 찍혀졌으며 아마도 그녀의 행동의 증거가 너무 드러나기 전에 정상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장갑은 단순히 신체적 부상을 숨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샬롯 여사의 진짜 본성인 연쇄 고문범의 증거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의 마지막 돌파구는 레지날드 패턴 경과 그의 변호사 간의 편지를 발견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법률사무소의 오래된 파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898년 말의 편지들에서는 레지날드 경이 아내의 행동을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의 상태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썼습니다. 가정 직원들이 공포 속에 살고 있으며 그녀의 실험이 결국에는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을 초래할 것이 두렵습니다. 나는 모리슨 박사와 그녀의 정신질환에 대한 가능한 치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모든 도움을 거부합니다. 변호사의 답장도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최근 피츠제랄드 소녀의 죽음과 그녀의 가족의 질문을 고려할 때 저는 샬롯 여사를 가정에서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피해자의 가족에게 지급된 금액은 상당했지만 그들을 조용히 지키는 우리의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개인 정신병원에서의 장기 체류를 고려해 보십시오. 하지만 레지날드 경의 후속 편지들은 아내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사회적 스캔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대신 그는 가족 전체를 런던의 집으로 이사시키고 패턴 맨션을 판매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샬롯의 건강이 기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 초상화는 레이첼이 깨달은 것처럼 그들이 코츠월드에서 급히 떠나기 전에 마지막 공식 이미지로 찍힌 것이었습니다. 샬롯 여사의 장갑 낀 손은 그녀의 신체적 상처를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명성을 영원히 파괴할 범죄의 증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장갑 아래의 어두운 비밀은 부와 특권, 그리고 빅토리아 사회의 하인들의 고통을 무시하려는 의지를 통해 가려진 체계적인 고문 캠페인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발견한 지 6개월 후 레이첼은 국가기록 보관소의 꽉 찬 강의실 앞에 서서 샬롯 패턴과 그녀의 장갑 아래 숨겨진 어두운 비밀에 대한 발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이해된 가족 초상화는 빅토리아 잉글랜드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은폐된 연쇄 학대 사건의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메리 피츠제랄드의 증증 손녀인 사라 머피는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레이첼이 그녀의 조상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혔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101년 동안 우리 가족은 메리가 주방에서의 사고로 서투르다는 수치심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녀가 고용주에게 살해당했다는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은 아픔과 안도감을 동시에 줍니다. 패턴 맨션 호텔은 메리 피츠제랄드와 다른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비석을 세우기로 동의했으며 그들의 고통이 잊히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샬롯 여사가 실험을 수행했던 지하실은 빅토리아 하인들의 숨겨진 삶에 대한 작은 박물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넨 박사는 이 사건을 분석한 의학 논문을 발행하여 역사적 연쇄 학대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레이첼의 조사는 단 한 여성의 범죄만이 아니라 빅토리아 사회가 부유한 사람을 보호하는 동시에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체계적인 방식을 밝혀냈습니다. 박물관에 기증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 초상화를 바라보며 레이첼은 단 하나의 디테일, 끔찍한 상처를 숨기는 우아한 장갑, 이 어떻게 한 세기 이상 숨겨진 진실을 드러냈는지 생각했습니다. 샬롯 여사의 어두운 비밀은 마침내 드러났고 계급, 돈, 그리고 사회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려는 의지에 의해 침묵해온 희생자들에게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장갑은 신체적 손상 이상의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괴물을 감추고 있었습니다.